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인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아주 화창해지고 좋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후딱후딱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죠. 네. 정말 절정이고 오늘 또 온도도 뭐 80도 근방에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날씨 뜨거운 거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도 매우 뜨겁다, 걷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5월달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절절 끓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절절 끓는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절절 끓는 게 언제 끝날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끝이. 네. 뭐 이미 뭐 지지난달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택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2005, 6, 7년도에 과도한 주택 경기로 인해서 2007, 8년도부터 오는 그 이제 주택 그 리세션 그걸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 뭐 이런 것까지 예견하는 좀 비관론자도 있었고요. 최근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이제 내려갈 때 되지 않았냐라고 그냥 희망사항이시죠. 네.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가격이 내려가려면은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공급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지난 5월 달은 4월 달이나 그 전년도에 비하면은 신규 공급은 늘었습니다. 네. 신규 공급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느는 속도가 신규 매매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그 노셋 MLS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4월달 대비해서 금년도 4월달 대비해서 금년도 5월달이 신규 리스팅이 27%가 증가했답니다. 이것만 하나 본다 그러면 이러면 증가가 무지 많이 늘겠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판매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이렇게 특정 기간에 4월달과 5월달에 신규 리스팅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존 주택들이 나오는 속도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특정 단지들이 이제 큰 단위로 몇십 개씩 몇백 개씩 그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특정 달에 모이면 5월달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살짝의 착시 현상이고요. 네. 수치적으로 이것이 매달 이렇게 증가된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이 작년도 5월달 대비해서 이제 1년 사이에 얼만큼 변했나 이걸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이 세일즈 프라이스가 작년 5월달 대비 11.2%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보다도 또 그 펜딩 세일 이제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또 뭐 한 2.7% 이상 상승했고요. 또 신규 리스팅도 역시 17%가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스팅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 판매되는 속도가 거의 25%, 30%가 빨라졌기 때문에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혀 그 수요를 감소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것이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가장 절절 끓고 있는 킹 카운티. 또 그거와 못지않게 절절 끓지 않고 있는 카운티가 또 스노무시 카운티입니다. 네. 킹 카운티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니까 킹 카운티만은 리스팅이 작년 대비해서 23%가 줄었고요. 매매 가격은 15.5%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그 전체 MLS 전체 21개 카운티가 작년 대비 리스팅이 17%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가장 주택 가격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킹 카운티는 오히려 23%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 체감
뭐 리스팅이라 그럴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집을 나오다가 이렇게 봐서 포세일 그 말뚝이 박혀 있는 게 좀 늘었네, 좀 줄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체감 경기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100채 있는 동네에서 단 한 채도 나와 있지 않은 단지들도 뭐 부지기수고요. 지금 나왔다 하면 나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오면 일주일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네. 그러면 내 집은 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 들어왔어? 그거는 셀러께서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아하하, 네. 네, 이게 집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되면 바이오는 안 들어오죠. 근데 대개 그 주변의 주택들의 평균치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그렇게 평균치를 내서 소개를 드리죠. 근데 네. 이제 썸타임 그 셀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잘 팔리는데 내가 좀 더 받아도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가격 동향을 조금은 무시하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내서 뭐 오파 들어오면 조금 깎아주면 되지 뭐. 다만 이러면은 내가 요즘 시장 가격보다 얼마를 더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내 집이 요즘 같은 나오면은 일주일 안으로 전부 다 팔려 나가는 이런 현상인데도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안 팔리는 집들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가격이 비싸면 포텐셜 바이어를 죽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즘 같은 그 절절 끓는 마켓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이 40만 불이면 일부의 그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또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한 5%에서 많이는 10%까지 일부러 가격을 싸게 냅니다. 싸게. 네, 싸게 내고 오픈하우스도 하면서 특정 날짜 앞으로 향후에 일주일 뒤 몇 월 며칠까지 또는 2주 열흘 뒤 몇 월 며칠까지 오파를 한꺼번에 보겠다.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봐도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이제 찾아보면 이 집은 40만 불 해야 되는 집인데 왜 38만 불밖에 안 하지? 이러면서 이제 오파가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에스킨 프라이스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네. 노림수죠. 리스팅 전략.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국 그 셀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좀 이슈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예. 방송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기침이 나거나 그러면 좀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 치시면은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라디오 한국 RADIOHANKOOK로 들어가시면 역시 생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셔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제가 생방송 도중에 이 기침한 부분도 페이스북 그것도 보입니다. 네, 리얼하게. 네. 이거 참 제가 오늘 그 목에서 자꾸 간질간질했는데. 네,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생리 현상은 의지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뜨거운 주택 시장, 날씨만큼 그 이상 뜨거운 부동산 시장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요 부분을 네. 말씀드려 보면은 작년도에 킹 카운티가 1개월 정도의 인벤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인벤토리라고 저희가 가끔 표현해 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오늘 지금 집이 팔려 나가는 속도로 더 이상 신규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 리스팅들이 몇 달 안에 팔려나가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4개월 또는 최대 6개월이 되면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물가 상승률 기준 정도 3% 4% 정도 수준 내에서 지속적인 이제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킹 카운티가 1.03개월이었는데요. 금년도에 5월에는 무려
0.76개월치입니다. 지금 인벤토리가 0.8개월치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오래 있었는데 네. 0.7대까지 떨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하. 그만큼 지금 주택 시장이 그렇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이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집을 한번 보고 조금 머뭇거려서 내일 아침에 생각해 볼까? 돌아서서 가면 그 집은 이미 팔린 상황이 되는 아, 그렇군요. 그것도 동작 빨아야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스노우미시 카운티도 0.91개월치, 뭐 피어스 카운티 같은 경우도 1.2개월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카운티에서는 뭐 1개월치가 채 안 되든 1개월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벤토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참 바이어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집을 사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바이어분들은 과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우선은 향후에 그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걸로 이미 예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연말까지 3번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번은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번이 오른다 그래도 상당히 큰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0년 고정융자가 한 720점 정도 크레딧 스코어가 되는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4%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3.98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4.07 정도 갔다가 오늘 아침은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4.09?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여기서 4.10을 아주 좋은 상태죠. 예,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0.2%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번 남아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인벤토리가 적은 현상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이자율도 좀 더 세이브하실 수 있고 그나마 주택이 조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는 이번 여름 기회를 가능하면 놓치지 마셔라. 아무래도 여름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여름에 크로징을 8월 말까지 크로징을 하시려면 사실 이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주택 쇼핑을 이제 철저히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집을 보시기 전에 융자 담당자를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수입과 나의 세금 보고가 과연 얼마까지 짜리의 집을 볼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이걸 받다가 낮은 걸 받다가 높은 걸 받다 그러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오파를 넣을 수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파를 넣을 때 뭐를 넣게 되냐면 예전에는 프리퀄리파이드 뭐 또는 프리어프루블 레터 이런 그 렌더가 주는 레터만 첨부를 했다 치면 최근 들어서는 내가 집어넣는 다운페이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의 첫 번째 장에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지워서 그거를 오파에다 아주 붙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셀러한테 내가 이만한 돈을 갖고 있으니 다운페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융자도 이 어프로벌 레터로 이 은행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 염려 말고 내 오파를 받아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파를 넣을 때는 상대방 시각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쪽에서든 갑과 을이라는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그렇죠 좋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갑질하는 거죠, 요즘? 현실로는 셀러가 현재로서는 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오파 중에서 내 오파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띄우려면 셀러가 굳이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도 미리 보내서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구나라는 거를 셀러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그래야 내 오파가 뜨인다.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는 거는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오파가 이제 복수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내 오파가 다른 오파 중에서 제일 비싼 오파보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불 더 비싸게 하겠다, 3,000불 더 비싸게 하겠다, 5,000불 더 비싸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집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또 최고 가격을 내가 얼마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어덴덤이 따로 있습니다. 오파를 넣으실 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네. 근데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신 상태에서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권해서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덴덤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과연 내가 얼마까지 최대로 올라가는 것이 맞겠느냐. 또 다른 상대방 오파보다 내가 3,000불씩 높게 가는 게 오르냐, 5,000불씩 높게 가는 게 오르냐, 아니면 10,000불씩 높게 가는 게 오르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에 오파를 아주 높게 쓰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에이전트도 일이 편하고, 셀러도 일이 편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레 겁먹고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나중에 뭐 융자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무래도 비싸게 산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해버리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본인도 손해시고 셀러도 손해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힘들고 그래서 많이 쓰는 어덴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 있는 그 에이전트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모기지 이자율은 가장 낮은 상태 4%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집값은 자꾸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뜨거우니까 예. 그렇다면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지금이 시점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뭐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네. 조금 기다리면은 내려가겠지. 부동산은요. 약간씩 조정을 받아서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번 2007, 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분명히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2017년도를 보면은 그때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다 올랐어요. 결국은 그때 안 팔고 10년만 갖고 있었으면 그때보다 더 좋은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조정을 받아서 살짝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기다려야 되겠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떨어지는 내년이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글쎄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럴 때 정말 많은 돈을 벌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저희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저희도 오히려 2005년, 6년, 7년도가 부동산 에이전트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때였던 게 그때는 집들도 많았고요. 살 사람도 많았습니다. 양쪽이 다 많았기 때문에 매매가 쉬웠다는 얘기죠. 지금은 바이어는 많지만 또 실질적인 바이어는 많지만 셀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그래서 오히려 매매 건수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요? 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그만큼 집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미국 경기라는 것이 보면은 사실은 주택 경기가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주택 경기가 좋으면 나머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커머셜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최근 들어서 커머셜 경기는 극도로 좋아졌습니다. 거의 요즘에 창고라든가 대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몇백만 불 하는 리테일 건물이라든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경기 뜨거운 것만큼 지금 뜨거운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 매매 쪽이에요. 네. 비즈니스 매매들은 보면은 특정 업종은 아주 극호황입니다. 두 가지 업종이죠. 하나는 호텔 모텔. 네. 또는 그 두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이 두 업종은 매매 자체도 극호황이고 어떤 그 가게 소유주께서도 수익을 벌어들이는 쪽도 지금 극호황이기 때문에 매매들 건수도 많았고 또 아직도 상당 부분의 바이어분들도 많이들 찾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식당 쪽이라든가 또 일반 좀 작은 그로서리 5만, 6만, 7만 이런 건 아주 작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사실 7만 네. 정도면 이런 정도의 그로서리 또는 테리야끼에 대한 매기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제 커머셜 경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커머셜 빌딩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경기도 앞으로는 조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치를 갖고는 있는데요. 오늘 당장 현상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전에 지불하셨던 프리미엄보다 훨씬 못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그 해당 비즈니스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루에 1,000불 매상의 테리야끼가 예전에는 20만 불 정도의 매매가 됐는데 지금 한 13만, 비싼 15만 요런 정도밖에 안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예. 벌리는 돈은 똑같거든요. 근데 매기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으니까 가게를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비즈니스는 이제 호텔과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기는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인데 주택 경기는 참 예외로 그렇죠. 이렇게 화랑을 이루고 있고 예. 왜 근데 셀러는 잘 안 내놓는 겁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수록 다만 한 달이 지나가면 한 달만큼 조금씩 더 오르니까 오른다고 생각해서 안 내놓은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뭐 있을 테니까. 퍼센테이지로는 뭐 지금만큼 퍼센테이지로 내년에도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이제 낮춰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치, 6개월치 정도 인벤토리가 충분히 남아서 바이어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1년에 3, 4% 정도 오르는 거지만 지금같이 부족할 때에서는 뭐 많이 안 올라도 정말 7, 8% 이상씩은 전부 다 오른다고 뭐 잘못하면 정말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경기 더위 못지않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경기 좀 알아봤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연락을 드리려면 어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지금은 세 곳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벨뷰 팩토리아몰 옆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드럴웨이, 리누드 각각 한 곳씩 더 있습니다. 네. 벨뷰, 페더럴웨이, 리누드 예. 네, 세 군데.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실 적에는 425-248-4999, 425-248-499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아주 뜨거운 그런 상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